파리 다섯째 날 아침. 오늘 쇼날 당일이고, 쇼 당일날은 이제 조금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서 아침에 조금 무리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동네 공원 산책 나와서 생각에 대한 정리도 좀 하고 옷을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옷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가장 최근에 나를 볼 수 있는 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맨틱한 남성성에 대한 얘기. 뉴 와일드잖아. 전통적인 남성 수트에 대한 방식에서 스포츠하고 스트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믹스하는 룩들이 많잖아. 하나의 룩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컨셉들이 되게 이질적인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포인트들을 되게 좋아해. 수트에다가 농구 저지를 입는다든지 셋업 트레이닝에다가 스카프를 맨다든지 이런 것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스타일링이 되게 새로움을 주는 약간 이런 것들 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시작됐어. 저기 책장에 잘 맞을 수 있게 시발 딱 들고서 딱 이렇게 하면서 딱 워킹을 해야죠. 해외 컬렉션을 몇 번 했냐? 한 15번 한 것 같은데? 15번 하면서 생긴 노하우는 오래된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내공과 노하우가 명확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것. 해외 컬렉션에서는 해외 모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착장 맵을 보기 되게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델 이제 프로필 사진 붙여놓고 이름 써놓고 룩이 몇 번인지 써놓고 본인이 이제 입을 옷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액세서리들 들어가고 어떤 포즈로 있어야 되는지까지 볼 수 있는 거죠. 해외 컬렉션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옷을 거의 핸드캐리로 갖고 오기 때문에 옷이 정말 많이 구겨지고 정말 많이 상하기 때문에 스팀으로 아무리 한다 그래도 테일러드 되는 옷들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주변에서 그 프레싱 샵을 섭외를 해갖고 한 6, 7개 정도에 맡겼는데 그게 거의 한 6, 7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서 디자이너로서 내 눈에만 보이는 것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구김, 실오락이 하나가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쇼를 정말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Il va sortir comme les mannequins derrière les mannequins par le fond. 오빠 마지막에 뒤에서 모델처럼 뒤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니? 피날레 인사만. 잠깐 피날레 할 거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준다고.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Yeah, a little bit. We do. From the corners and you can thank everybody very quickly. 아, this one. This one? Yeah. Okay, thank. 이게 낫잖아. So at the end of the show, I will be with you and give you the go. Okay. Okay? It will be me. Okay, fine. Thank you.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또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인사 한번 하려고 이거 컬렉션 하는 사람. 4명 갈아입고 나머지 안 갈아입으니까 쇼 전에 세팅은 다 돼요. 펼쳐서 신길 필요 없어요. 눌러서 신겨주세요. 메이크업은 약간 선번이죠. 햇빛에 약간 탄 거 같은 그을린 듯한 느낌을 더해서 약간 야생의 어떤 그런 와일드한 남자들의 무드를 더하기도 하지만 약간 소년미 가득한 어떤 그런 남자에 대한 이야기. 네, 선번 메이크업. 헤어는 내추럴하고 되게 컨셉추얼한 모델들과는 그냥 본인들 머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내추럴로 많이 갔어요. 갈아입을 수 있으려나? 모델하고 모델 텀을 조금만 천천히 해줘요. 완벽한데요? 이거 다 한 건데 노래. Okay, good. Yeah. Okay. One more. No. 자, 갑니다.
갑니다. Okay. 모델 캐스팅이 좀 잘 됐네. 두 번째 귀여워. 정말 서울에서 서울 패션위크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준비해갖고 정말 그걸 다 핸디캐리해갖고 들고 올 만큼 고생을 한 컬렉션이고, 또 여기 와서도 뭐 시우 실장님이나 어쨌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만든 컬렉션인데, 옷은 사실 이렇게 캐스팅하고 너무나 잘 맞는 것 같고 장소도 마음에 들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을 꼭 보상받을 수 있는 결과가 진짜 이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갔다 와요. 와, 인사하러 갑니다. 빡세네. 오, 사 많은데? Thank you guys. 쇼가 끝나면 리시라는 걸 하잖아요. 아, 리시죠. 네. 오늘 리시로 봐야 되나? 두 번째 착장에서 입었던 점퍼인데, 벌룬 형태로 만든 나일론 점퍼인데 이렇게 레이스를 물려서 이런 디테일을 더했고,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는데 이게 열면 또 여기서도 주머니가 되고, 코끼리의 눈하고 약간 코처럼 보이는 스티치를 통해서 그 엘리펀트 디테일 좀 들어갔던 티켓이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클래식한 패턴의 안감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봤을 때, 걸어놨을 때 좋아했던 옷이에요. 뭐 이렇게 실루엣이 비춰지는 어떤 셔츠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다 보면 이렇게 뚫리지 않고 가는 다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만들기 어려운 원단 작업이고, 옐로우 레더 자켓 안에다 입었는데 아가일 패턴이 나왔었는데 오픈 카라 셔츠였죠. 레이어링 돼서 여기 밑에만 나왔는데 디자인 팀에서 개발한 디지털 프린트하고 지브라 패턴이 들어가요. 아, 아무리 냄새 암내가 여기 아직도 나네. 이런 셔츠가 좀 많이 안 보였던 것들이 항상 아쉬움이 남죠. 그다음에 티셔츠 같은 경우도 패치워크 아트웍인데, 아플레키에서 빈티지 방식으로 지그재그를 쳐서 만든 이런 티셔츠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 농구 저지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 농구 공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컬러와 이 위에를 자수가 아니라 이렇게 가죽 테이프를 가지고 덮어가서 농구공의 형태를 표현했고, NBA 그 공식 로고를 코끼리로 만들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코끼리가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지브라 패턴을 데님으로 톤온톤을 줘서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뒤에는 말보로 로고를 재해석해서 앤 아카이브의 오리지널 형태로 만든 이런 가죽 패치라든지 약간 이런 로고들이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 같은, 세일즈가 되게 잘 될 것 같은 옷이에요. 쇼에서는 못 나왔는데 다른 컬러로 나왔죠. 페라리 F1 레이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옷이었고, 레이싱 로고를 재해석한 어떤 와펜이라든지 이런 장식적 디테일, 굉장히 굵게 짜여진 이런 스트링 같은 걸 사용해서 조금 더 투박한 느낌을 더했어요. 제일 좋았던 피스 중에 또 하나, 자, 정말 원단 자체에서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화이트인데 이렇게 다 레이스를 가지고 패치워크하고 절개를 가공을 더해서 만든 빈티지 셋업이었죠. 되게 묘한 컬러의 수트였고, 더블 브레스트여서 조금 더 격식을 더한 디자인 위에 약간 이런 식의 직접 손으로 장식한 비즈 장식을 더해서 또 엄격함 위에 올라가 있는 유머러스 약간 그런 걸 더했고, 밑단에 걸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보여줬던 이런 레이스 장식이 별 장식으로 더해져서, 당연히 이거는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데일리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 메인 착장이었잖아요. 1번에서 주는 힘은 강력하죠. 하여튼 이번 시즌 내가 하나의 룩으로 이 쇼를 대변해야 한다면 이 룩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고, 송치 컬러로 한쪽을 레이어링한 약간 이런 더블 브레스트 피크드 라펠의 자켓이 나왔고, 갑자기 난입했습니다 지금. 보다 못 참다 못해 지금. 비욘드 크로젯이라는 브랜드를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모델이 들어왔고, 비욘드 크로젯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1번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오, 뭐야, 비욘드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사실 시우 십자님하고 작업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오랜 시간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내가 했던 방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했을 때 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가장 큰 회사의 그런 단점이 되지 않을까? 맨날 너무 같은 방식, 비슷한 방식.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사실 이런 게 좋았는데 이번에 사실 이 1번 모델은 비욘드 클로젯이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컬러가 주는 힘, 옐로우 컬러의 뱀피. 이거 특이한데? 근데 이걸 입은 모델이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 레더예요. 예, 소위 말해서 짜게이 가죽, 저기 인조 가죽. 근데 안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전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마치 바이어인 것처럼 와서 이 옷에 대한 정보를 다 물어보는데 이제 그게 물어보는 게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옷을 만들고 싶은 정보를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아치네. 그래서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고. 아유, 마지막 모델이 입었던 바지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큰 의미를 주죠. 피터비올드가 맸을 것 같은 카메라백 같은 것을 만들어 봤어요. 지브라 패턴인데 화이트 컬러여서 굉장히 섹시한 요소. 그 다음에 피터비올드의 그렇죠, 이렇게 모험 정신이 돋보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서 선글라스를 넣고 싶을 때 포켓 디테일을 넣어놓은 이 바지 하나에 일단 6개의 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단을 구매할 때 단위가 야드인데 1야드를 사면 요만큼을 쓰고 나머지가 다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단에 대한 소비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거 원단을 하나하나씩 일반적으로 봉제를 한 후에 이 위에다가 지그재그 방식으로 한번 덧박아서 2번 봉제를 만들어주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지브라 패턴과 아주 작게 들어가는 이 지브라 패턴은 리얼 송치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리얼 송치로만 바지를 만들면 빳빳해서 입을 수가 없어서 리얼과 페이크가 적절하게 섞인 팬츠, 아트피스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아트피스를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는 과감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진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사고 싶어. 연시우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땡큐 거절하지 않겠어요. 컬렉션을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패션쇼를 하면서 많은 자극을 얻는데 정말 많은 좀 공부를 또 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제일 그냥 까놓고 뭐 느꼈냐면 그냥 18착장, 20착장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요? 나 때는 패션쇼에 약간 낭만이 있었거든. 탐 브라운에서 예전에 막 빵빠레 불면은 막 애들 못 포기하면서 연출이 시작되고 막 애들이 타자를 치다가 사과를 하나씩 올려놓고 나가는 쇼도 있었고, 서사나 컨셉에 대해서 되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쇼를 해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그걸 매번 시도하려고 해도 못했던 게, 한국 새끼들은 연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델들이. 그리고 그거 한지가 안 나. 그래서 그런 쇼를 진짜 해보고 싶은데, 그런 쇼는 18착하고 20착으로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텀과 시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패션쇼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7, 8분이라고 생각해요. 20착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파리에서 갖고 갈 숙제구나, 이걸 서울에서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건 진짜 프로야, 내가 볼 때. 이거 찍고 있다는 거. Como isso foi bonito.